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개벽 세상을 맞으러 떠나려는 이별이 시작되었죠. 우아미와 별림이, 달림이와 이인한, 홍순실과 고이철, 그야말로 뜨거운 이별을 한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갑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막동이네는 흉년이 무서웠다. 쪽박에 밤알 주워 담아 놓은 것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대남이 죽은 뒤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추위와 배고픔을 잘 느끼곤 했다. 온 세상의 찬바람이라는 찬바람들이 모두 그녀를 향해 몰려오는 듯 싶었다. 옷을 껴입을 만큼 껴입고도 팔짱을 낀 채 으스스 진저리를 치곤 했다. 북풍 한설도 지긋지긋한 추위이지만 과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도 몸서리쳐지는 추위였고, 혼자서 해초 뜯고 곡식구에다가 새끼들한테 먹이고 사는 일도 슬픈 추위였다. 이때껏 그녀의 추위를 막아준 것은 지역보였다. 그녀는 지역보를 기둥서방으로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 아귀아귀 먹어대는 버릇이 생겼다. 밥이든지 죽이든지 그것을 한 숟가락 떠서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은 것도 새끼들을 위해 참곤 하던 버릇이 이제는 없어졌다. 내일 아침 안칠거리가 없을지라도 저녁에 지지고 볶고 해서 배부르게 먹고 보자는 생각을 하곤 했다. 죽으면 땅밥 될 터인데 굶주리면서 아끼고 모으고 할 것이 무엇 있느냐고 생각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보가 곡식을 들여다 주곤 했다. 그런데 지역보가 개벽 세상인가 무엇인가를 불러오기 위하여 난리가 난 곳으로 도인들을 따라서 갈 거라고 했다. 좋은 세상 놔두고 왜 죽을 자리로 뛰어들어간단 말인가? 지역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나는 어쩔 것인가? 원래 산에 복 없는 년은 서방을 얻으면 죽고 다시 얻으면 또 죽고 한다지 않던가. 그래서 줄초상 과부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내 팔자가 그렇게 줄초상 과부 팔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으면 안 돼요. 당신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나 참말로 못 살아요. 조금치라도 무서운 데는 가지 마시오. 절대로 남 앞장서지 말고 늘 뒤따라다니고 혹시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을 쳐버려요. 살아있는 것이 좋지. 죽은 다음에 잘했다고 칭송을 받으면 무엇할 것이오?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바보 멍청이 짓이고 가장 병신 짓이어요. 막동이네는 지역보의 귀에다가 속삭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단내가 났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아주 가지 말아버리시오. 거기 그런 데 안 가고는 못 사나. 동학이고 뭐시고 다 쓸데없어요.
그냥 바보 멍청이 같이 여기 엎드려서 고참봉 밤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좋지. 개벽 세상인가 무엇인가를 불러다 놓고 자기만 죽어버리면 뭘 할 것이오? 막동이네는 지역보의 가슴을 쓸었다. 겨드랑이에 털을 만지고 아랫배 밑으로 손을 넣었다. 아이고, 걱정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전에 고금도 앞바다에서 나룻배가 가라앉았을 때도 나하고 이인남만 살아났어. 역신도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단 말이여. 두고 봐. 나는 나를 업신여기고 괄시한 놈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죽더라도 그러고 나서 죽을 것이오. 무엇이 어째요? 그러고 나서 죽다니? 왜 죽는단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고 그래? 막동이네는 발끈했다. 당신 또 그 구림에 간 그 옆했네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죠? 가만히 보면은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뱃속에 든 아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이인환이라는 사람하고 이우암이라고 별님이 그년하고 다 갈아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오. 그렇죠? 이번에 출진을 하는 것도 개벽세상 불러오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인환하고 이우암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들 쳐 죽이고 별님이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당신 속에는 오직 별님이 그년만 있고 나는 없지요. 그쵸? 아이고 분하고 억울해. 막동이네는 그의 가슴을 모질게 찧었다. 지역보는 끙 하고 안간 힘을 썼다. 막동이네 말이 옳다고 그는 생각했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가 막동이네의 투정을 막는 길은 맨살을 깊이 섞는 일뿐이었다. 막동이네는 지역보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준 채 억울하고 분하다는 말을 계속 시부렁거렸다. 그 억울하고 분하다는 말이 결국 뜨겁고 질척거리는 감창 소리로 바뀌어졌다. 그 골짜기에는 별빛이 풀벌레 소리와 시냇물 소리에 묻혀 흐르고 있었다. 그 별빛을 머리에 이고 무에는 남루를 걸치고 지팡이로 풀섭을 찍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리에 누워있는 이마동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무예의 몸은 깡말라 있었다. 얼굴도 수척해 있었다. 그동안 무예는 내내 토굴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 토굴 처마 쪽에서 흔들리는 푸나무들과 달과 별과 해를 통해 혼탁한 인간 세상을 가늠해 보곤 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붉고 푸르고 노란 별떨기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별점을 치다가 문득 이마동이 보고 싶어졌다. 별들의 빛과 움직임이 수상스러웠다. 이 즈음에 들어서 많은 별들이 붉어져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심성이 달떠 있음을 말해준다고 무예는 생각했다. 이 해에 들어서는 웬 호랑집박이라는 새들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울어대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한 많은 귀신들이 극락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그렇게 운다고들 말했다.
무예가 찾아왔을 때 이마동 옆에는 한털부처와 김성분과 장류와 천갑수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예의 예감은 맞았다. 이마동은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고 자기의 휴하에 있는 그들을 어디론가 보내려 하고 있었다. 안쪽 바람벽에는 소태기름불이 야울거렸다. 그 야울거림에 따라 네 사람의 그림자가 도깨비들처럼 흔들거렸다. 둘러앉은 네 사람은 이마동의 얼굴을 근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살갗이 선병질적으로 하얀 장녀의 눈빛은 형형했다. 음험한 귀기가 어려 있었다. 애꾸눈인 천갑수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한털부처는 부리부리한 눈을 뒤룩거리면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고 김성부는 금방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마동은 말없이 들어서는 무예의 손을 잡았다. 무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눈을 감은 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유언이었다. 나 걱정 말고 모두 나가거라. 내는 늘 흘러간다. 그것은 강물하고 같아서 우리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왔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나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마련해 놓은 곡식 저렇게 자루에 들어있고 제마밭엔 나무새가 자라고 있고 뒷안에는 물 펑펑 솟아나는 샘이 있고 덮을 자리 있고 입을 옷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모쪼록 난리통 속으로 나가는 너희들이나 몸 잘 아끼고 잘 보존하도록 하거라. 너희들의 몸이 곧 하늘님이고 이 나라 사직이고 그러니까 장료가 간곡하게 성분이로 하여금 여기에 남아 사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사옵니다. 하고 말했고 김성분이 제가 남겠사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울먹거렸다. 이마동은 고개를 저었다. 성분이를 남겨놓지 않고 가면은 저희들의 걸음이 뒤로 걸릴 것이옵니다. 한털부사가 부처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무예스님의 토굴로. 천갑수가 말했다. 이마동은 그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예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기만 했다. 무예는 이마동에게 맡겨주지 않는 손으로 염주알을 굴리면서 이마동의 얼굴을 굽어보았다. 너털거리면서 말했다. 허허허허. 이 처사 내 손 움켜잡은 악력을 보니까 넉넉하게 백수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소. 아니요. 이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 듯 싶소. 이 아이들 돌아올 때
기막힌 것을 짊어지고 올 터인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 같소. 이마동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기막힌 것이라. 허허허허. 무예가 너털거렸다. 짊어지고 오기는 뭘 짊어지고 온단 말이요. 용화 세상이라도 짊어지고 올 것 같소. 이마동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무예는 둘러앉은 네 사람을 향해 말했다. 시국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어지럽게 변환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떠나간 다음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헤아릴 수 없다. 너희 사부님을 오늘 밤 안으로 소승의 토굴로 모시도록 하거라. 이마동이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처사는 개념하지 마시고 옷 벗고 먼 길 떠나갈 준비나 하시지요. 어차피 우리 늙은이들은 이 세상의 껍질 아니오. 새로운 알맹이들한테 세상을 다 내주고 떠나가는 것이지 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는 물같이. 하고 나서 무예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재촉했다. 날이 밝으면 큰 물러울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 물러울 속에서 우리들은 각자 갈 길로 흩어질 것이야. 어서 서두르거라. 그러나 이마동은 고개를 세차게 젓고 손사래를 쳤다. 우호, 누가 이 처사 아니라고 할까봐 그렇게 고집을 굽히지 않으시오. 무예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둘러앉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상자놈들어 하루 한 차례씩 와서 공양이며 군불 지피는 일이며 말레 등을 돌봐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그러고 나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와볼 것이고. 그러니 젊은 처사들은 이 처사께서 바라시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거라. 분노의 불기둥.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새터말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새터말의 개라고 생긴 것들은 모두 다 겁을 잔뜩 먹은 소리로 목청껏 짖어댔다. 그 소리에 먼 마을의 개들도 따라 짖어댔다. 개 짖는 소리가 앞산과 뒷산 골짜기에서 메아리 쳤다가 밤하늘로 사이어갔다. 넉넉하게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픈 개들은 깊은 잠을 자지 않았다. 아귀같이 허기가 들린 개들은 허물어질 듯한 몸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마을 안을 헤매곤 했다. 그들은 야행성 산짐승들처럼 눈에 푸르스름한 인광을 켠 채 밥술이나 두고 먹는 이웃집들의 부엌 안과 측간과 수채구멍을 훑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입질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고참봉 집 쪽 골목의 수상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꽁무니를 어둠 속으로 감추면서 짖어댔다. 그 개 짖는 소리에 붉고 푸르고 노란 별떨기들이 눈을 여느 때보다도 더 불안스럽게 껌뻑거렸고 앞산 잔등을 넘어오던 해조음이 문득 숨을 멈추었다. 고참봉의 대문간 앞에서 횃불 하나가 타올랐다. 불그레한 그 횃불은 요괴처럼 야울거렸다. 그 불빛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다. 한 개의 횃불이 다른 횃불 하나를 낳았다. 횃불 둘이 곧 넷으로 불어났다. 그것들이 다시 여덟부로 불어났다. 머리에 흰 수건을 동인 도인 하나가 대문간을 두들겼다. 대문을 열어라! 그 도인은 김동만이었다. 횃불을 들고 있던 김육손이 달려가서 함께 대문을 흔들어댔다. 문짝이 삐그덕거렸다. 횃불잡이들 뒤쪽에 어둠 속에는 홍순서가 서 있었다. 도인들은 무장으로 출진을 하는 길에 고참봉부터 정치하려고 나선 것이었다. 그들은 죽창과 환도와 화승총들을 들고 있었다. 행장을 단단히 차리고들 있었다. 그날이 보찜을 짊어지고 발사계를 하고 들매끈들을 야무지게 하고 행전을 치고 있었다. 보찜 뒤에다 집신 대여섯 켤레씩을 매달았다. 알상투에 흰 수건 하나를 질끈 동인 도인도 있고 페랭이를 쓴 도인도 있었다. 흰 바지에 동저고리 바람인 도인이 있는가 하면 자락 짧은 두루마기를 입고 그 자락을 강동하게 띠로 조여맨 도인도 있었다. 도인들은 고참봉을 꿇어앉히고 그 고참봉에 개과 천선을 하게 하고 그가 스스로 그의 창고를 허물어서 곡식을 근동 사람들한테 모두 나누어 주도록 할 참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대흥 구림에서 온 도인들하고 함께 회령진성을 치고 만호를 객사 마당에다 꿇어앉히고 만호가 저질러 온 패정들을 개혁하도록 요구할 참이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몰려가서 엎드린 채 소를 올리고 어쩌고 하지 않을 참이었다. 만일 만호가 도인들의 패정 개혁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목을 베어버릴 참이었다. 나아가서 장흥부사와 벽사역을 치고 부사와 육방 관속들과 찰방과 역장들과 향청의 좌수 따위들을 마찬가지로 꿇어 앉히고 이때껏 저질러 온 패정과 행악들을 바로잡고 근절하도록 할 참이었다. 남상면에서는 이방원 접이 일어나고 고음면에서는 김학삼 접이 일어나고 용계면에서는 이사경 접이 일어나고 웅치에서는 구교철 접이 일어날 터이었다. 그들과 합세하는 시각은 다음 날 자정이었다. 인근의 보성, 자간 순천과 강진 해남 무안에서도 도인들이 일어날 터이었다. 장흥부와 벽사역을 친 다음에는 이웃의 군이나 현의 도인들과 함께 일로 무장으로 달려갈 참이었다. 무장에서는 전봉준과 김계남과 소나중의 적들이 일어나 있는 것이었다. 그들과 힘을 합쳐서 일거의 전주성을 무너뜨리고 한양을 향해 나아갈 터이었다. 그렇게 되면 보은에 있는 최해월과 손병이들이 일어날 터이고 조선 땅 방방곡곡에서 도인들이 일어날 터이었다. 한양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왕 밑에서 알랑거리는 간신배들을 쓸어 없애고 흔들리는 나라를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참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동학도인의 하늘림을 받들 수 있게 되는 세상을 만들 참이었다. 그렇게 되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게 되는 것이다. 논밭을 실제로 갈아먹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세금을 없애도록 할 참이다. 어느 놈이냐? 대문간 안에서 늙은 털보가 소리쳤다. 늙은 털보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그는 참결에 달려나온 것이었다. 대문간에서 그 소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별채 뒤란의 쪽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서 횃불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큰 동네와 갯마을과 덕산뜸과 장산뜸의 도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 뒤에는 이공빈이 따라 들어왔다. 도인들은 새텀 아래 고참봉을 징치하고는 갯마을과 큰 동네와 장산뜸과 덕산뜸을 한바탕 휘저어 놓고 회령진으로 달려갈 참이었다. 잠결에 달려나온 종들이 마당 한가운데 모여 웅성거렸다. 사내 종들은 어디에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고 계집 종들만이 나와 있었다. 청지기 장기수는 무얼 하는지 아직 달려나오지 않았다. 지역보가 앞장서서 횃불 하나를 들고 참봉이 거처하는 사랑채 마당으로 달려갔다. 참봉 나오거라. 지역보는 방문을 열치고 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서 최돌쇠가 들어갔다. 사랑방은 텅 비어 있었다. 고참봉은 이미 어디론가 몸을 피해 버리고 없었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사랑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누군가가 고참봉한테 귀뜸을 한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설치고 다니는 지역보를 노려보았다. 지역보는 별당으로 달려가면서 어느 놈이 귀를 불어주었느냐? 하고 악을 써댔다. 그의 목소리가 고참봉의 99칸짜리 집안을 쩌릉 울렸다. 최돌쇠가 지역부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별당도 텅 비어 있었다. 별채도 비어 있었다. 안채의 마님 방에만 솥의 기름불이 밝혀져 있었다. 병들어 누워있는 마님을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가 지키고 앉아 있었다. 왜들 이러시오? 연씨가 근엄하게 꾸짖었다. 지역부가 하고 연씨를 비웃었다. 지역부는 집신을 벗지도 않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것들을 그냥 지역보가 죽창 끝으로 찍는 신용을 했다. 최돌쇠가 지역보를 말렸다. 지역보도 애초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을 찔러 죽이고 어쩌고 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싶었다. 금방 누구인가가 내 놈이지. 내가 고참봉한테 귀를 불어줬지. 하고 추궁을 할 것 같았다. 지역보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도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마당 한가운데 패대기를 치고 짓밟아댈 것 같았다. 그는 고참봉의 집 여기저기에다 불을 쳐질러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렇게라도 하여야만 도인들이 그를 의심하지 않게 될 듯 싶었다. 지역보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홍순서에게로 달려갔다. 김동만은 장기수 내외가
거처하는 사서 방문을 열었다. 장기수마저도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하고 없었다. 귀 불어준 놈이 어느 놈이냐? 김동만이 악을 썼다. 이놈의 집구석에다 불을 쳐질러 버립시다. 김육손이 소리쳤다. 아서 홍순서가 김육손에게 소리쳤다. 하는 수 없어. 창고나 털어서 양식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도록 합시다. 이공빈이 홍순서에게 말했다. 홍순서는 하늘의 별떨기들을 보고만 있었다. 고참봉이 어디로 피했을까? 회령진성 안으로 피했을 터이다. 만호가 그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얼른 회령진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는 안간 힘을 쓰면서 이를 악물었다. 홍순서와 이공빈에게로 고이철이 다가갔다. 너지. 이철이 너 이놈. 내가 내 놈의 애비한테 귀를 불어줬지. 지역보는 고이철을 향해 죽창 끝을 겨누었다. 어허, 왜 이래 업부? 이공빈이 지역보를 말렸다. 박달주가 지역보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고이철이 홍순서에게 말했다. 창고를 손대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사옵니다. 우리가 무장 쪽으로 간 다음에 근동 우리 도인들의 가족한테 애매한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홍순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순서는 전율을 느꼈다. 고이철의 뜻이 홍순서의 가슴으로 전해오고 있었다. 이심전심이었다. 고이철이 부연하듯 말을 이어하고 있었다. 저 위쪽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 고참봉 하나쯤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사옵니다. 지역보가 박달주를 뿌리치고 홍순서에게로 달려가면서 내덕도 사람들 피를 빨아댄 이 고참봉놈의 집에다가 불을 확 싸질러 버려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지역보는 조마조마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의 말대로 고참봉의 집에 불을 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억보 말이 맞습니다. 불을 쳐질러야 합니다요. 김육손이 맞장구를 쳤다. 이공빈이 고개를 저었다. 아서 그냥 조용히 회령진으로 가긴 하세. 어째서 이 날도둑놈 집을 감싸고 돌아? 무엇이 겁나서 그래? 지역보가 소리쳤다. 지역보는 불을 지르지 말자고 하는 이공빈과 홍순서가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웠다. 그는 그 고마움을 악을 쓰듯이 뱉어냈다. 무엇이 겁나서 그러냐고? 고참봉은 허우허우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종금산이 그의 팔 하나를 끌고 악산이 그의 등을 밀었다. 고참봉 일행은 도망지를 치고 있었다. 그들의 숨결은 턱에 닿았다. 고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다. 숨이 턱에 걸렸다. 그는 비틀거렸다. 그가 주저앉아 버렸다. 아휴, 나 더 못 가겠다. 금산이 고참봉에게 등을 들이밀었다. 고참봉이 금산의 등에 엎이었다. 고참봉은 금산이 고마워 죽을 지경이었다. 오냐, 내 곧 공례를 내 놈하고 짝지어 주겠노라.
고참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였다. 고참봉 일행은 서당골의 배훈장한테로 피신을 하고 있었다. 고참봉 뒤에 공예가 따르고 그 뒤에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오르고 있었다. 안씨는 배가 불러 있었다. 그 안씨를 장산과 작은 연희와 덕산이 부축을 하고 있었다. 도인들이 혹시 아기를 가진 안씨를 해할까 싶어 데리고 가고 있었다. 청지기 장기수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기수는 지역부를 원망했다. 그런 일이 있을 듯 싶으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수군 장교 천혜산도 원망스러웠다. 장기수는 오래전부터 내덕도 도인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하고 참봉의 집을 지켜줄 수군 연화문명을 보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만호 쪽에서 그렇게 해줄 만하게 그는 고참봉을 설득하여 만호와 그 밑에 있는 부장과 장교들에게로 곡식 가마니를 보내줄 만큼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날 초저녁에도 장기수는 이바울을 회령진으로 보냈다. 지역부한테서 내덕도 도인들과 대흥 구림 일대의 도인들이 작당을 하여 고부로 출진을 하는 걸음에 내덕도의 고참봉 집을 유린하고 이어 회령진을 친다는 말을 들은 즉시 이바울을 보낸 것이었다. 한데 회령진 쪽에서는 끝내 꿩 구워먹은 소식이었다. 통기를 하러 간 이바우마저도 함흥차사였다. 배훈장이 고참봉 일행을 맞아들였다. 배훈장은 겁이 더럭 나면서도 감개가 무량했다. 이때껏 그는 고참봉한테서 베품을 받기만 하고 베풀어 주지를 못했는데 바야흐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당도한 것이었다. 살이 뒤룩거리는 고참봉을 업은 채 가파른 자들악기를 올라온 금사는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금사는 배훈장 집의 마당에 올라서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자연 고참봉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기수가 허우적거리는 고참봉을 부축했다. 고참봉은 맥을 풀어버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배훈장은 자기 부부가 쓰는 방을 고참봉에게 내주려고 했다. 한데 고참봉이 마다고 했다. 고참봉은 굳이 헛간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마치 포수에게 쫓겨 들어와서 집더미 속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꿩 같았다. 배훈장은 귀하고 어려운 손님인 고참봉을 따라 헛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한데 고참봉이 맥을 풀고 누워버리면서 저기 그 아이 좀 이리로 불러주시오 하고 떠듬거렸다. 배훈장이 얼른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공예를 헛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물러나왔다. 여보라, 너 여기 좀 주물러라. 고참봉은 공예에게 자기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했다. 가파른 길을 달려온 공예는 콧등에 땀이 솟아 있었다. 아직도 가쁜 숨을 쉬면서 고참봉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고참봉은 낮은 소리로 앓고 있었다. 그는 죽는 신용을 하면서도
홍례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들이밀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유방을 더듬거렸다. 배운장은 헛간 밖에서 별들을 쳐다보면서 소처럼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그는 슬퍼졌다. 고참봉의 며느리인 안씨가 몸종 작은 년이와 함께 배운장 내외의 방으로 들고 장기수의 내외와 아이들은 배운장의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배운장의 살림살이는 가난했던 시절에 흥분해하고 같았다. 배운장은 서당방에 모여든 아이들을 가르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줄 몰랐다. 그는 그저 밤에 아내를 보듬고 아이들을 만드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 19살 난 큰아들 호길리로부터 그만한 아이들이 8이나 되었다. 비좁은 방 안에 아이들 8과 장기수의 식구들 5이 보태졌다. 장기수의 아내 최덕내는 그 황망하고 부산스러운 틈에도 배운장의 큰아들 호기의 수더분한 얼굴과 듬직한 몸을 흘끗흘끗 살피곤 했다. 그녀는 고참봉의 집 종놈들의 싱싱한 몸을 은밀하게 수용하여 본 입맛이 있었다. 총각들하고 몸을 깊이 섞는 것은 자기 남정네인 장기수하고의 몸 섞기와는 전혀 다른 새콤달콤한 맛이 있었다. 아직 덜 익은 총각김치 한 입을 우적우적 씹는 맛이었다. 아이고, 알토랑같이 곱고 수더분하고 구멍새 큼직큼직하고 아따 참말로 배씨 집안에 큰 힘을 낳네. 장기수의 아내 최덕내는 배운장의 큰아들 호기를 향해 연신 찬탄을 했다. 그녀는 입을 반쯤 벌리고 배호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안에는 군침이 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침을 삼키고 또 삼켰다. 배우길은 고개를 숙이고 뒤통수를 쓸었다. 배우길의 얼굴은 붉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산골에 살고 있는 그의 눈에는 모든 여인들이 다 미색으로 보였다. 최덕내의 몸매는 호리호리하고 얼굴은 가무잡잡했다. 눈꼬리는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입술은 두꺼웠다. 앞말의 그것처럼 기름한 얼굴과 볼그족족한 볼에는 새끼가 흘렀다. 그녀의 눈길에는 색정이 담기어 있었다. 숱하게 많은 총각들을 은밀하게 품어보곤 한 그녀는 총각을 보기만 하면 묽은 침부터 흘리곤 했다. 그녀의 몸은 색정을 이기지 못하여 뒤틀리고 있었다. 종들은 서당방으로 들었다. 헛간에 든 고참봉은 문 밖에 서 있는 배운장에게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 방 저 방 불들을 다 끄고 개미 소리 하나도 내지 말라고 하시오. 동학배 놈들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쫓아올까 싶소.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다 훤히 꿰뚫고 있는 바 고천봉 어른께서 여기에 와 계시리라고 생각할 도인은 한 놈도 없을 것이옵니다. 그놈들은 다 멍청이 농투성이 개투성이들 뿐이오. 배운장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배운장은 제발 동학도인들이 달려와서 고참봉을 끌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다. 고참봉 같은 놈들은 코가 납작해지도록 두들겨 맞아야 한다. 이런 얼치기 양반한테서는 재물을 깡그리 빼앗고
노예로 삼아 부려야만 한다. 소나 말처럼 두들겨 패면서 부려먹어야만 한다. 뒤룩거리는 살이 모두 빠지도록 부려야만 한다. 그 생각을 하던 배훈장은 혀를 깨물었다. 무슨 헛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양반한테 빌붙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동학배들이 여기에 숨어있는 고참봉을 끌고 가게 되면 나는 무사할 것 같은가? 배훈장은 진저리를 쳤다. 배훈장은 마당으로 나와서 세 개의 방을 향해 나지막한 소리로 단속을 했다. 조용히들 하고 불을 끄고 잠들을 자도록 하거라. 고참봉은 밭은 침을 목 너머로 간신히 넘기면서 나 물 한 모금만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배훈장이 아내에게 물을 떠오라고 일렀다. 물을 마시고 난 고참봉은 안절부절도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치다가 종놈들 보고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마당 가장자리에서 지키라고 그러시오. 어느 한 놈은 저 밑에 가서 망을 보고 있다가 그놈들이 나타나면은 재빨리 소리를 질러 통기를 하라고 그러시오. 그리고 어느 놈이든지 내가 있는 이 헛간 문 앞에 얼씬하기만 하면 그냥 머리통을 깨부셔 놓으라고 그러시오. 하고 말했다.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그놈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놈들이 기껏 생각했다면 회령진 만호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시방 그리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옵니다. 배훈장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고참봉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고참봉의 채근을 견디지 못한 배훈장과 청지기 장기수는 종들을 헛간 문 앞에 배치해 놓았다. 종 악산과 덕산과 금산은 장작 쪽 한 개씩을 들고 산골짜기 아래쪽에 어둠을 응시하고 서 있었다. 그 동학배 놈들한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번에는 벽사역 찰방한테 말해서 역졸들을 불러다가 그 악종놈들을 싹 쓸어 없애버릴 테다. 아주 동학놈들의 씨를 멸종해 놓을 테다. 고참봉은 이를 뽀드득 간다고 갈았지만 심한 턱의 떨림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숲에서 소쩍새와 호랑 집바퀴가 울었다. 회령진성의 북문 앞에서 횃불 하나가 타오르고 거기에 호응을 하듯이 군관청과 장관청 앞바다에서 횃불 하나가 타올랐다. 동시에 북문 쪽의 횃불이 둘로 불어나고 그것들은 곧 넷으로 새끼를 쳤다. 군관청 앞바다의 횃불도 둘로 불어나고 그것들이 또 넷으로 곧 여덟으로 불어났다. 북문 뒤쪽의 횃불들 속에서 화승총 한 방이 터졌다. 그 방총 소리가 회령진 뒷산과 군관청의 앞바다와 내덕도의 산골짜기들을 울렸다. 그것이 별 총총한 밤하늘로 사위어 갔다. 바다의 물결들이 숨을 죽였다. 북문이 열리고 무장을 한 도인들이 밀려 들어왔다. 저분들은 들어라. 우리 도인들은 다만 만호와 그 밑에 붙어 알랑거리는 장교놈들을 징치하려 할 뿐이니라. 쓸데없이 가엾은 너희 졸개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 한다.
우리 도인들의 수는 500이고 시방 우리들 손에는 100여 자리에 화승총이 있고 환도 100자루가 있고 죽창이 350개가 있다. 괜스레 만용을 부리고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자는 목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니라. 창과 칼을 버리는 수군들한테는 우리 하늘님의 자비로운 조화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니라. 도인 한 사람이 북문 위쪽의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외쳤다. 그는 대흥접주 이인안이었다. 이인안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한 방의 방총 소리가 다시 어둠을 찢었다. 회령성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수군들이 저항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콧배기도 내놓지 않았다. 화승총과 죽창과 환도를 든 도인들은 순식간에 군관청과 장관청과 객사를 점거했다. 옥문을 연 것은 내덕도의 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옥안에 묶여있는 무고한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대흥구림의 도인들은 만호의 사저로 달려갔다. 한데 만호는 없었다. 그가 품고 자곤 하는 기생 연월이도 없었다. 만호가 튀어버렸다. 전해산을 잡아라. 수그 백수인도 잡아라. 악명 높은 혹부리 박도봉도 잡아라. 왕도출 허재비도 잡아라. 도인들은 회령진 수군들 가운데서 악독하기로 소문이 난 수군의 이름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한 패는 천해산의 집으로 가고 다른 한 패는 수교 백수인의 집으로 갔다. 또 다른 한 패는 부장의 집과 여타 장교들의 집도 뒤졌다. 허탕을 친 그들은 군관청과 장관청 안을 샅샅이 뒤졌다. 도인들은 마찬가지로 허탕을 쳤다. 외놈 집으로 가자. 내독도의 도인들은 일본 상인 와타나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 집 안방 한 구석에 이바우의 누이 이삐만 웅크린 채 죄 없는 허연 눈을 뒹굴리고 있었다. 내 요년, 내년 사방 어디 갔냐? 갯마을 도인 이껌철이 이삐의 머리채를 쥐고 치켜들면서 소리쳤다. 이삐는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비볐다. 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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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부. 나도소 불쌍한 것이네. 인연이 이바우란 놈의 동생이네. 이바우가 인연을 백수이란 놈한테 팔았는데 백수이란 놈 또 인연을 이 집 외놈한테 팔아먹었네. 김육손이 이껌철을 말렸다. 이삐의 머리채를 훔켜잡은 이껌철은 이삐의 행동에 수상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를 놓아두고 그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예감대로 헛간 구석에 숨어있는 사람 하나를 잡아냈다. 외놈을 잡았다. 이껌철은 숨어있는 자를 끌어냈다. 한데 그것은 와타네베가 아니고 이삐의 오라버니인 이바우였다. 새터말 이바우가 여기 숨어있다. 이껌철이 소리쳤다. 만호한테 귀를 불어준 것이 이바우 놈이다. 김육손과 김동만이 달려들었다. 셋이 힘을 합쳐서 이바우를 마당 한가운데다가 패대기를 쳤다. 왜 이러는 것이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
이바오는 대들듯이 말했다. 죄 없는 놈이 왜 숨기는 숨냐? 김동만이 따지고 들었다. 너희들이 수선을 피우니까 무슨 큰 난리라도 나는 줄 알고 숨었다 어쩔 테냐? 이바오는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래, 내 놈의 말대로 난리는 분명히 난리다. 너 같은 놈 때려 죽이자는 난리다. 시덩이는 살아가지고. 양기도와 이검철과 김육손이 한마디씩 하면서 이바오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바오는 그들을 피하면서 앙알거렸다. 야, 이 세상에서 해오라기같이 깨끗한 놈만 한 놈 어디 있다냐? 나도 애비 잘못 만난 덕분에 기구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 내 놈들은 팔자 좋은 놈들이고 백세같이 깨끗하기만 한 놈들이니까 자 어디 때려 죽일 테면 때려 죽여봐. 그의 말들은 소리꾼들이 아니리 같고 무당의 넋두리 같았다. 이공빈이 와서 이바오를 두들겨 패는 세 사람을 말렸다. 그 사이에 김육손이 이바오를 걷어찼다. 그래, 육손이 너 이놈 똑똑한 줄 안다. 자 어디 원대로 나를 죽여봐라. 이바오는 김육손을 향해 소리쳤다. 홍순서가 김육손을 꾸짖었다. 그 사이에 횃불을 든 최돌쇠와 박달주도 이바오를 걷어차고 쥐어질렀다. 사정 두고 이 새끼를 안 두들겨 패는 사람이 누구야? 다들 싹 덤벼들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이 새끼를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서. 김동만이 눈을 부릅뜬 채 입에 개거품을 물고 도인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모든 도인들이 이바오를 한 차례씩 더 걷어찼다. 이바오는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면서 두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가렸다. 그래, 원대로 죽여봐라. 죽여봐. 나 두들겨 팬 내 놈들의 손목댕이는 금방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두고 봐라. 나를 비웃은 내 놈들의 눈과 입에는 금방 흙이 들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이바오는 자기를 두들겨 패는 도인들을 저주했다. 지역보는 다른 도인들보다 더 세차게 이바오의 허리를 걷어찼다. 아주 죽여버려. 지역보가 소리쳤다. 이때 이삐가 달려와서 이바오를 끌어안으며 우부 하고 부르짖었다. 왜들 이래? 그만두라니까. 홍순서가 도인들을 향해 소리쳐 꾸짖었다. 그때 화승총을 어깨에 걸친 이우암이 달려 들어왔다. 이바오를 두들겨 패던 도인들이 멈칫했다. 이우암의 눈치를 살피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이삐가 이우암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어댔다. 이우암이 쓰러져 있는 이바오의 윗몸을 일으켰다. 이것이 뭔 일이오? 내가 그만큼 고참봉 손발로로 작작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 일이오? 이우암이 피투성이가 된 이바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울먹거렸다. 이바오가 이우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비틀거리면서 사리 밖으로 걸어 나갔다. 어째서 더 두들겨 패 죽이지 않고 그렇게 물러서냐? 이 정신 나간 동학배들아, 아주 패 죽이려고 한 김에 끝까지 패 죽여줘라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어디 패 죽여보란 말이야.
이우암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는 이바우의 앞을 막아섰다. 그를 부축하여 툇마루로 이끌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동학도인들을 함부로 욕하면서 가다가는 어느 누구의 손판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놔! 이 개 같은 놈들아! 이바우는 모질게 이유함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면서 툇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입안에 괜 핏물을 뿜으면서 악을 써댔다. 나한테 손찌검을 한 놈들, 손목이나 발목은 모두 한날 한시에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내 말대로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지는지 문드러지지 않는지 두고 봐라. 두고 봐. 형, 왜 이래요? 정말 맞아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시방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시오?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도인들이 싹 일어났어요. 형 혼자서만 깜깜한 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오. 제발 좀 깨어나시오. 나 아니었으면 형은 벌써 죽었을 것이오. 이유함이 탄식을 하듯 말하고 살인문 밖으로 나왔다. 그의 내부에 들어있는 악귀 하나가 형 이바우를 구해준 그를 꾸짖고 있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형이 이미 죽었을 것을 그랬다. 형 바우는 죽어도 싸다. 이때껏 맞아 죽을 만한 못된 짓만을 골라서 하여온 것이다. 이유함은 그런 생각에 젖어든 스스로를 꾸짖느라고 혀를 아프게 깨물었다. 호냐, 야 이놈아, 너 시방 나 살려준 것 유세하고 자빠져 있냐? 내가 너를 고마워하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아니다. 참말이지, 나는 이놈의 세상 손톱만치도 살고 싶지 않다. 제발 얼른 때려 죽여줘라. 이바우는 살인문 앞에 서 있는 이유함을 향해 빈정거렸다. 골목길로 나온 이유함은 이인안을 찾아가려고 두리번거렸다. 골목 어구에 도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홍순서를 둘러싸고 한창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불질러 버립시다. 김동만이 말했다. 객사도 불지르고 군관청, 장관청, 창구, 군교놈들의 집들 다 불질러 버립시다. 이것들은 그동안 우리 근동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괴롭힌 집들 아니오. 아주 잿더미를 만들어 놓아야 하오. 안 돼요. 이 집들은 우리 피땀으로 지은 집들이오. 우리가 불을 지르게 되면 또다시 우리 피땀으로 이것들을 다시 지어야 하오. 김육손과 최들쇠와 박달주가 한마디씩 뱉었다. 잠깐. 이인안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머리를 숙여주었다. 고돌석과 최부칠이 이인안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지역보가 따라 붙어 있었다. 이유함이 지역보 옆으로 다가갔다. 이유함은 지역보가 이인한과 자기를 해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싸움터에서 이인한 적주를 보좌하는 데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지역부의 눈빛과 행실이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다. 이인한도 이유함에게 그것을 암시했다. 이유함은 일부러 이인한을 막아서면서
짐짓 지역부의 어깨를 힘껏 걷어밀었다. 지역부가 밀려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유암의 어깨를 걷어밀었다. 그렇지만 지역부는 이유암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한쪽 다리도 성치 않았다. 지역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오냐, 이 자식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남의 각시 흘려내서 도망치니 날 도둑놈. 이인하는 낮고 굵은 소리로 말했다. 이 집들은 만호나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의 것들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오. 머리를 죽이면 꼬리도 따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객사에 한만호 같은 사악한 구시라치가 와서 살지 않고 우리들을 참으로 자비로운 부모처럼 아껴주는 구시라치가 와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오. 비록 만호를 붙잡아 징치하지는 못했지만 이곳 회령진성은 우리 도인들이 점령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머리를 잡아 죽이러 갑시다. 그럽시다. 고부러 갑시다. 입을 맞추어 소리쳤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다시는 못 올 이때. 그것은 칼로레였다. 모든 도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와 횃불들로 하늘을 찔러대며 노래를 불렀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 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즉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우시우 불러대니 용천검 드는 칼은 1월을 희롱하고